유엔 특집 서남사 상생의 길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순천 서남사의 소유권을 두고 조계종과 태고종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순천 서남사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도움 주실 대한불교 조계종의 고문 변호사인 김봉석 변호사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조기룡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기획실 윤승환 차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4년 태고종이 조계종을 상대로 순천 서남사에 대한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종단 간의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윤승환 차장님, 전체적인 개요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4년도에 태고종 서남사가 조계종 서남사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소송의 주요한 내용들은 그 현재 순천 서남사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대한불교 조계종 서남사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대한불교 조계종을 빼달라, 삭제해달라는 청구의 내용이고요. 이렇게 태고종 서남사가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2016년 7월 달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태고종의 승소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조계종 서남사에서 즉각 항소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광주고등법원의 사건이 계류돼서 변론기일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그 중간에 광주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계종과 태고종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양상들이 보여서 합의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18년 2월 달에 그 법원에서 그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지거든요. 그 당시에 광주고법에서 내렸던 화해 권고 결정의 주요한 내용은 향후 40년간은 태고종에서 서남사를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조계종에서 서남사를 관리를 해라라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이제 이 화해 권고 결정과 관련돼서는 태고종에서 수용을 안 해서 조정이 불성립됐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요. 2018년 4월경에 당시 사건을 맡았던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유사한 사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차체험관 철거 소송이 대법원 현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대법원의 이 판결을 보고 등기말소 소송의 변론을 좀 재개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 변론이 좀 중단이 되고 보류가 되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차체험관 철거 소송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0년 12월 24일 날 대법원에서 최종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그 태고종 서남사 측에서 등기말소 소송과 관련돼서 광주고등법원에다가 변론 제기 신청을 좀 진행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오늘 4월 29일 날 변론이 좀 재개될 예정이 있습니다. 예. 네, 순천 서남사 조계종 스님들은 거주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한국불교 현대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역사는 이제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불교 정화운동이라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지 됩니다. 본래 이 조계종과 태고종은 한 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도의국사 이래 조선불교에 이르기까지 한 종단이었습니다. 단일 종단이었는데 이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외색불교, 다시 말해서 일본 불교의 그 문화가 유입이 돼요. 그때 유입된 문화가 대처식유, 다시 말해서 스님이 결혼을 하고 고기를 먹는 문화가 그때 이제 유입이 됩니다. 당시에는 그게 이제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주류적인 현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90% 이상이 대처승이었으니까. 근데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되면서 이승만 정권에서 당연히 이제 외색을 척결하는 그런 문화가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일련의 운동으로서 1954년에 이제 불교 정화운동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이 불교 정화운동이라는 것은 불법에 대처 없다. 풀어서 얘기하면 부처님법에 대처승 없다라는 이제 모토로 이 불교 정화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제 어떤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구와 대처 간에 이제 분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 정화운동도 조계종 측에서 비구 측에서는 정화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처 측, 태고종 측에서는 이걸 이제 범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불교 정화 운동이 상당히 이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니까 1962년 돼가지고 무슨 현상이냐면 박정희 정권 때 이것은 이제 조기에 종식될 것을 권해요. 정부 측에서 이제 강권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통합종단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비구와 대처가 나눠져 있었는데 통합, 다시 말해서 비구와 대처가 하나로 통합되는 종단. 그게 오늘의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인 겁니다. 1960년을 그렇게 해서 한 종단 안에 들어와요. 이게 갈등이 계속 되는 겁니다. 한 종단 안에서. 그러면서 특히 이제 서남사 오늘 얘기의 주제인데 그 서남사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한 번은 대처 측, 한 번은 비구 측 이렇게 교대로 주지를 맡게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통합종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1970년도에 그 대한불교 조계종으로부터 벗어나 한국불교 태고종을 창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 바로 이 서남사 문제가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조계종 스님이 들어갈 수 없는 사유가 소유권은 조계종에 있는데 태고종의 스님들이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 현재까지 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계종 스님들은 지금 거주할 수 없는 네. 상황이군요. 서남사 소유권을 두고 이뤄진 1심 재판 결과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 소송의 결과는 태고종 서남사가 일제 강점기 이후로 서남사의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태고종 서남사가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계종 서남사는 이 항소에서 지금 강주 고등법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1심 결과는 그동안 조계종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도 전혀 다른 입장인데 이와 비슷한 판례도 또 있을까요? 네, 좀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불교와 관련된 사찰의 실체와 관련된 주류적 소송은 다 조계종 서남사가 실체를 가지고 있고 정통성을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이 소송에서는 이러한 조계종의 주장을 배척을 하고 태고종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아주 예외적인 소송인데 96년에 통영에 있는 안정사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불교계의 소송을 20년째 하고 있지만 이 96년 이후에 이와 유사한 법원의 판결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태고종이 제기한 서남사에 대한 등기 말소 소송, 서남사 내에 세워진 순천 전통 야생자 체험관, 이 철거 소송과도 연관이 깊은데요. 윤 차장님 이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체험관 철거 소송을 말씀드리면은 실제 이 차체험관 철거 소송은 조계종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태고종 서남사가 2010년도에 순천시를 상대로 해서 먼저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를 한 내용들이거든요.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2004년도에 태고종 서남사 주지였던 지어 스님의 요청으로 순천 야생 차체험관 건립이 시작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태고종 지어 스님께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태고종 서남사 주지 연임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순천시에서는 그 차체험관 건립을 독자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건립을 하고 난 다음에 등기를 순천시 명의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 상황이 발생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고종 서남사 입장에서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순천시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차체험관 운영과 관련돼서 태고종 서남사하고 일절 협의도 없이 그냥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당시에 순천시장이 이 차체험관을 영빈관처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숙소가 좀 있거든요. 네. 예약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숙소처럼 되고 있는데 그걸 마치 개인의 영빈관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차체험관 명칭이 순천 야생 차체험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생차, 순천에 있는 야생차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오히려 순천에 있는 야생차보다는 외지에 있는 차를 갖고 와서 판매를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고종 서남사 입장에서는 그 순천시에 대한 불만들이 증폭이 됐던 상황이에요. 그 결과 2010년도에 태고종 서남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해서 차체험관 명도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10년도 말이고요. 근데 이제 2011년도 2월 달에 조계종 서남사하고 태고종 서남사하고
그리고 조계종하고 태고종하고 사자가 합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서남사에 대한 정상화를 위한 사자가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합의의 주된 내용들은 지난 40여 년간 그 서남사의 재산관리인으로 그 순천시장 임명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산관리인은 순천시장을 재산관리에서 해임하고 서남사에 대해서는 조계종과 태고종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자, 이런 입장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2011년 6월경에 조계종 서남사 주지스님하고 태고종 서남사 주지스님하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차체험과 철거 소송 어떻게 할 거냐. 기존의 태고종에서 소송을 제기를 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 차체험관이 지어진 이 부지의 소유권 자체가 대한불교 조계종 서남사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불교 태고종 서남사는 자격이 없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지 확인이 되니까는 조계종 서남사 측에다가 그러면은 소유권이 조계종이 있으니 조계종이 소송을 제기를 해달라, 이 요청을 좀 하게 되고요. 그게 합의가 되면서 6월 달에 그 양측이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을 하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소송이 제기가 되고 난 이후에 이 1심에서 조계종이 승소를 하게 되죠. 그리고 2심에서도 당연히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순천시가 이제 최종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약 한 5년 6개월여라는 좀 긴 시간 동안 대법원에서 판결을 미뤄오다가 작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12월 24일 날 그 조계종 서남사의 실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파기환송을 내리고요. 다시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태고종과 조계종이 합의에 이르는 듯 했으나 불발된 사건인데요. 교수님, 2011년에도 조계종과 태고종이 합의를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50년 갈등의 어떤 전환이라고도 볼 수도 있었는데요. 서남사는 그 오랜 분쟁으로 이 분쟁이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찰의 재산관리인으로 있었어요. 재산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그런 유일한 사찰이었는데 2011년 방금 전에 우리 윤 차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차체험관 문제로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재산관리권은 이제 불교계로 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 재산관리권을 넘겨받고 순천시장을 재산관리인에서 해임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종단과 분규가 좀 종식되는 합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조계종은 태고종의 정거를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태고종은 조계종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그런 합의였거든요. 그래서 종단 간 그 화합 모드도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성보문화재를 공동조사한다든지 이런 논의들이 진행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계종과 태고종이 함께 이렇게 의견을 한 적도 있는데 조계종과 태고종이 뜻을 같이 해서 차체험관 철거 소송을 진행했었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이게 이제 순천시에서 차체험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이 건물을 지었던 토지의 소유권자가 조계종 서남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저희와 관계없이 태고종 서남사와 순천시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차체험관을 둘러싸고 그 운영권에 태고종 서남사 쪽에서도 좀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태고종 서남사에서 토지 소유권자인 조계종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태고종 서남사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체험관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테니 협조를 해달라. 그 협조가 무엇이냐? 태고종은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니 소송을 못하고 조계종에서 명의를 빌려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저희는 명의를 빌려주고 직접적인 진행은 태고종 서남사에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에 와서 태고종 서남사가 이와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저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신뢰관계가 해쳐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태고종이 입장을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입장을 네.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건 태고종 서남사의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종전 주지스님께서는 이제 서남사를 관리를 하고 계시면서 순천시와 관계가 안 좋아졌던 것 같고
종전 주지스님이 이제 바뀌면서 새로 오신 주지스님께서는 서남사와 순천시와 관계 모색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고종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뜻을 같이 하던 그 소송에서 발을 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으로서. 뭐 당연히 태고종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은 소송을 진행해 왔었던 부분인데 전혀 협의도 없이 갑자기 저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차참관 철거 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조계종이 승소했음에도 또 작년 12월 24일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했습니다. 네. 그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요 쟁점은 지금 판결문에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첫째가 조계종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느냐. 즉 소송을 하려면 이제 원고 당사자도 돼야 되고 피고 당사자의 적격 인정이 돼야 되는데 조계종 서남사를 실체를 갖춘 사찰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의아한 판결이 일단 판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율적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입니다. 소속 사찰이 어느 종단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대중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논거입니다. 이 두 개가 쟁점입니다. 이 자율적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이 좀 모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어떤 뜻으로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이제 뭐 대법원에서는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사찰을 구성하고 있는 대중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해서 소속 종단을 정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몇 살 이상으로 할 거냐, 이런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자, 서남사에 그러면 소속 종단을 결정할 주체가 대중들이라고 본다면 그 대중들을 누구로 구성을 할 거냐, 이른바 승려, 승납 10년 이상 된 스님들을 할 거냐, 서남사 출신들 스님들로만 할 거냐, 아니면 서남사에 재직하고 있는 스님들로만 할 거냐, 아니면 서남사에 등록되어 있는 말사, 주지스님들만으로 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냐, 이런 범위 문제에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조계종의 지금 본사 주지스님을 선출하는 산중총회법을 봐도 재적승, 재직승, 10년 이상 승납을 갖춘 승려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요건에 대한 판단과 고려는 하지 않고 자율적 의사결정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당혹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찰이 누구 것인지 실제 모습으로 근거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조계종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뭐 증명할 증거들이 있을까요? 이제 일단 뭐 그 부분 뭐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아까 그 질문하셨던 그 태고종 서남사가 입장을 바꾸게 된 이유, 그거로 좀 질문을 좀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보게 되면은 태고종 서남사가 어쨌든 조계종하고 같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서 순천시의 그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하게 된 시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1심 판결이 2014년 4월 4일이고요. 태고종 서남사가 순천시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한 게 약 한 달 전인 2월 27일입니다. 그 상황들을 잘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에 태고종 주지였던 그 주지 스님이었던 호명 스님, 현재는 이제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인데요. 호명 스님께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당시에 이제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을 하거든요. 태고종 서남사에서도 변호인을 한 번 선임하고 조계종 서남사에서도 변호인을 한 번 선임을 하는데 그 호명 스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조계종에서 태고종 변호인을 해임을 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졌다. 그래서 입장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설령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뭐 이 태고종 변호사가 사임을 했고 해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변호사가 이 사임을 했다고 해서 청구 취지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 철거하라는 청구 취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서 2011년도에 합의를 해서 서남사에 대한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자고 합의했던 거잖아요. 이 원칙이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이 태고종 변호인을 해임했다는 이유로
이 입장을 바꿨다라는 게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겠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고요. 그 저는 좀 합리적인 추론을 좀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차체험관 철거 소송 같은 경우에는 명백합니다. 소유권이 대한불교 조교종 서남사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천시가 이 차체험관을 건립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토지의 소유권이 대한불교 조교종 서남사이면은 대한불교 조교종 서남사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태고종 서남사 주지인 지어스님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건축 행위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도 전통사찰법에 따르면은 전통사찰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생기면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승인 절차도 없이 그냥 진행을 한 거예요. 명백하게 절차적으로도 명백하게 하자가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교종 서남사가 승소할 것은 거의 불보듯 뻔한 거고 아마 소송이 그렇게 흘러갔을 거예요. 근데 자 보십시오. 만약에 1심에서 대한불교 조교종 서남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체험관 철거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그러면은 대한불교 조교종 서남사의 법적 실체를 재판부가 다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한국불교 태고종 서남사는 자기들 실체가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사실만 부각될 뿐이지 이런 것들을 아마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돌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용도 없이 이유도 없이 돌연 입장을 바꿔가지고 수천시에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하게 된 배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2014년도에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2011년 조교종 태고종 합의정신을 위반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합의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위반하면서까지 무료하게 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질문하셨던 내용들이 이제 이 서남사 실체 문제, 이걸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서남사의 소속과 관련돼서는 전제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서남사는 소속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이제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1962년도 통합종단이 출범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의 종단이었어요. 하나의 종단 내에 있었던 거고요. 다만 이제 54년도부터 진행됐던 정화운동으로 인한 비구대처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비구종단이 따로 있고 대처종단이 따로 있고 아니면 또 조계종이 따로 있고 태고종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종단 안에 종단의 운영권을 둘러싼 내부 분쟁, 내부 다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62년도 이전에도 비구종단이나 대척측 종단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의 다들종단이 있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정화운동이 어쨌든 이게 보면은 그 불법에 대체 없다라는 구호로 정화운동이 시작되고 그 결과 1962년도에 통합종단이 출범을 하게 되죠. 통합종단이 출범을 하면서 당시에는 어쨌든 대처측 스님들도 일부 합의를 해서 통합정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대처측 스님들도 중앙종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통합정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요. 통합정원에 대한 무효소송을 대처측 스님들이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1969년도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통합정원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결국 1962년도에 출범한 대한불교 조교종이 적법하다, 합법적이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과정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실체를 좀 확인을 받게 되는 거고요. 서남사 실체와 관련돼서 좀 더 살펴보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교재산관리법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통합종단이 62년도에 출범한 것과 마찬가지로 1962년 5월 달에 불교재산관리법이 제정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불교재산관리법을 보면은 그 불교단체에 대한 등록, 단체 등록하고 그다음에 개별 사찰에 대한 등록과 주지 및 대표임원에 대한 그 등록 이 절차들이 불교재산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종단인 대한불교 조교종은 62년도 10월 달에 대한불교 조교종이라는 불교 단체를 문공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서남사는 20교구 본사의 지위로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사찰 서남사 같은 경우에 1965년도에 조교종에서 임명한 유협스님에 의해서 전라남도에 개별 사찰 등록과 주지 취임까지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대한불교조계종 서남사의 법적 실체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조계종 서남사 실체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 사실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태고종이 1970년도 1월 달에 창종을 하거든요. 근데 1971년도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에 토지 소유권이 서남사 명의로 되어 있던 거를 한국불교 태고종 서남사가 불법적으로 한국불교 태고종 서남사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70년도 연말에 재산관리였던 승주군수가 사실로 관계를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그 전라남도에 이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냐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는 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데요. 조계종 소속 서남사 소유 재산이 동종파와는 다른 한국불교 태고종 서남사 명의로 보존 등기되었다는 사실은 유감스러운 처사다. 라고 경위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경위를 조사해서 즉각 보고해라라고 지시를 좀 하고요. 그러면서 전라남도는 다시 문공부한테 다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를 요청한 또 공문을 문공부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공부가 72년 1월 31일 날 전라남도에 공문을 보내는데요. 이게 주목할 내용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서남사가 서남사 명의로 등기된 토지 및 건물은 전부가 대한불교 조계종 서남사 재산이고 조계종 서남사와 무관한 태고종 서남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은 불교재산관리법에 위배된 처사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관계 공무원의 의법 조치와 함께 사찰 재산의 원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쨌든 이 정부 당국에서도 문공부에서도 대한불교조계종 서남사의 실체를 인정을 하고 한국불교 태고종 서남사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72년도 8월 달에 문공부가 또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서남사는 불교재산관리법에 의거 문공부에 등록된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사찰이고 동일 소재지에 한국불교 태고종 소속 서남사로 불교재산관리법에 의거하여 문공부에 등록된 사실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계종 서남사의 실체만 있을 뿐이지 한국불교 태고종 서남사의 실체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계종 소유라는 것은 판례를 보기 이전에 이미 당시의 국가법령인 불교재산관리법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대한불교 조계종도 등록이 되고 개별사찰인 서남사도 다 등록이 됐고 완료가 돼서 법적인 실체를 갖췄고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의 과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정부 당국인 문공부에서도 대한불교 조계종 서남사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지 한국불교 태고종 서남사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네, 행정 과정에서 조계종의 등기를 확인했다. 뭐 이런 말씀인데 변호사님, 서남사가 조계종의 소유임을 밝히는 법원의 판결도 있을까요? 그 역사적으로 명확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76년에 조계종 서남사가 서남사에 거주하고 있는 태고종 스님들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진행을 했던 사안입니다. 네. 이 판결에서 분명히 조계종 서남사의 실체를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소유권마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대법원에서는 조계종 서남사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시를 들고 있는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서남사에 대한 조계종의 실효적 지배가 없었다는 판단, 이 판단에 대해서 조계종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죠. 네. 윤승환 차장님, 이유가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계종이 서남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관계를 일단 왜곡하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조계종이 1967년도에 최원종 스님을 서남사 주지로 임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1969년도에 당시에 이제 재산관리인이었던 승주 군수로부터 사무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재산관리는 해임시키고 사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받거든요. 조계종에서 임명한 서남사 주지 스님이. 그리고 1970년 1월 달에 실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최원종 스님이. 근데 입주를 했는데
당시에 서남사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던 대처 측에서 극렬하게 저항을 하게 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입주를 방해한 사실 때문에 서남사에 거주하고 있던 대처층 스님 일부가 구속되는 사건까지 발생이 돼요. 이제 그러다가 최원종 스님 입주해서 이 여러 가지 갈등 생기고 대처 측하고 점거하고 있던 대처 측하고 갈등들이 많이 생기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시 승주군수를 재산관리인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산관리인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조계종 서남사가 실효적 지배를 하기 위한 이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재산관리 임명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최원종 스님은 또 그 1974년도에 다시 한번 서남사 주주로 임명받거든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최원종 스님이 1974년도에 서남사 주주로 임명받고 76년도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1심하고 2심에서 전부 다 승소를 하게 됩니다. 명도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시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 승주 군수가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시켜서 돌려보내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조계종에서는 이 서남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예를 들면 1986년도에 조계종 서남사 주주로 임명받은 해거 스님이 계세요. 이 해거 스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서남사 재적승들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요. 합의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들어가서 같이 살자. 당시에 서남사 재적승들도 그걸 동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정상적인 입주는 이제 불가능했던 상황이 좀 발생이 되고요. 더불어서 1998년도에도 지금 현재 원로부장 스님인 세민 스님이 서남사 주주를 임명받거든요. 그래서 98년도에 세민 스님이 서남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기 위해서 서남사를 또 들어가십니다. 근데 들어가셔서 그 당연히 이제 태고종 쪽에서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남사 경내에서 양측이 이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에서도 이거 큰일 났다. 지역에 뭐 경찰도 난리가 나고 그때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런 사건 보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갈등 상황들이 재현될 것을 우려를 해서 중재를 하고 그리고 태고종 같은 경우에도 극렬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 정화 작업들이 마무리가 못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효적 지배를 몇 차례 시도를 하고 일부는 또 저희가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완전하게 실효적 지배를 하기에 어려웠던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관리인 임명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소송 같은 경우에도 재산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 명도 소송도 전부 다 파기환송해서 내려보낸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1970년도에 재산관리인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도 조계종에서는 끊임없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재산관리인을 해임시켜달라. 이 서남사는 조계종의 소유다. 조계종의 권리다. 우리가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 재산관리인을 해임해달라라고 수차례 정부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조계종의 요청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정부가 이 조계종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 갈등 때문에 그러겠죠.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것이 이 정부가 이 재산관리인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효적 지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계종이 뭐 실효적 지배를 나서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막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조계종이 서남사를 실효적 지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첨예한 갈등, 싸움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한국 불교에 좋은 영향이 되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에서는 대승적 관점으로 한국 불교의 미래를 보고 실효적 지배를 자제해왔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조계종의 그동안 이 조계종이 실효적 지배를 자제하고 또는 뭐 이런 노력들을 이번 대법원이 완전히 수포로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대법원은 결국에는 불법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이 현상만 집착한 거예요.
한국 불교의 역사와 전통, 그다음에 정화운동의 배경, 역사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냥 현재 서남사에는 태고종 이 스님들이 살고 있다. 이 현상만 착착해서 바라본 거고요. 그 결과 이 태고종 서남사가 지금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합법화시켜준 길을 열어준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거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계종 입장에서는 대규모 서남사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좀 했고요. 그리고 서남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금은 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대법원에서 실효적 지배를 누가 하고 있냐? 이게 주요한 논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계종에서 당연히 실효적 지배를 놔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서남사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조계종 입장에서는 지금 그 교구본사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정회 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서남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도 저희가 제정을 해서 올릴 겁니다. 중앙정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서남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서남사는 미완의 정화 운동이거든요. 미완의 정화 운동 역사거든요. 그래서 정화 운동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서남사를 정상화하겠다는 종단적 의지를 지금 모아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실효적 지배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갈등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판부 판결로 인해서 조계종과 태고종의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원만한 합의는 하기가 어려울까요, 교수님? 일단 오래된 갈등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일말의 기대를 가져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고종 충무원장이신 호명스님께서 네. 그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조계종과 태고종은 한 뿔이다. 그러므로 이 서남사 사건은 소송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요. 소송이 아니라 그렇게 갈 수 있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윤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건의 실체 전말을 다 꿰뚫지 못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세 가지 사항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이 뭐냐면 1970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1970년에 태고종이 종단을 등록하면서 태고종이 분규 사찰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각서를 썼어요. 그거 하나를 간과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태고종 측이 서남사 명의 등기 시도를 아까 1972년 그 상황에서 문화공보부에 의한 시정 조치로 등기 등 절차를 이미 조계종 소유로 완료를 했거든요. 이게 법적 사실이고 또 2011년 우리 차차 연관 건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계종단과 합의해서 서남사에 대한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사건이거든요. 이 세 가지 이 중요한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런 것을 간과하고 어떻게 실효적 지배만을 판결의 주요 사항으로 봤는지가 좀 재판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차차연관 철거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계종 입장은 어떤가요? 당연히 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다만 지금 차차연관 철거 소송, 그다음에 등기말소 소송 이 두 가지 논리가 매우 흡사합니다. 마치 하나의 재판부에서 쓴 것처럼 논리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주목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이게 등기 소송의 당시 1심 재판장이었던 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부장판사였던 김영현 부장판사, 당시 이제 재판장을 맡았던 분이죠. 이 사람이 등기 소송 1심에 재판을 내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2017년도 5월 달에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영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민정수석실의 법무비서관으로서 재직을 하게 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주 업무입니다. 근데 보니까는 그 2018년 10월 달에
그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이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이 차체험과 철거 소송의 주심을 맡게 되는 판사인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대법관 후보로 추천이 되면은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이분에 대한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2018년 12월 달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됩니다. 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냐면은 위장전이 5차례, 다운계약서 작성, 이게 논란이 돼요. 그 인사청문회 당시에 결국에는 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논란이 생겼고요. 또 하나 논란은 본인 스스로도 위장전입을 시인을 해요. 근데 이분이 판사로 재직할 때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한테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이 또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는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런 분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그냥 후보자로 제청을 해서 국회에 인사청문 절차를 해달라 요청하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내용을 보면은 김상환 대법관, 김명수 대법관님이 김상환 대법관을 후보로 추천을 하고 이분에 대한 인사검증을 김영현 씨가 하게 되는데 이 세 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하나 딱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그 사법부의 주요 보직에 많이 등용이 되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단체가 연결고리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고요. 김형현, 지금 이분은 변호사이지만은 김형현 씨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간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상환 이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이에요. 이게 공통분모로 엮이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김형현 씨가 순천지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1심 판결, 등기소송 2심 판결 결론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설시했던 재판의 주요 논거가 김상환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차체험과 철거소송에 설시했던 주요 논거하고 동일해요. 맥락이 같아요.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계종이나 또 일각에서는 코드 인사 그리고 코드 인사에 따른 코드 판결이라는 의혹을 현재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변호사님 이제 앞으로의 재판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앞으로의 재판 방향에 앞서서 쟁점 정리 좀 간단히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무엇으로 벌 여지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일단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내린 판단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최고사법기관에서 명확한 판단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벌 여지가 있다라는 가정적, 추정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 번쯤 고려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사찰의 조계종 서남사라는 사찰의 실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조인들을 보기에는 이건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찰의 실체를 보는 것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시고 법요식을 집행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스님과 신도가 거주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찰에 재산이 있느냐, 그리고 이 사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규약이 있느냐, 이 3가지가 쟁점입니다. 방금 보여드렸지만 76년에 이루어진 소송에서도 조계종 서남사의 실체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찰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조계종 서남사는 종무서도 두고 있고 다스님과 신도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오히려 사찰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사찰의 정통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표현을 했다면 훨씬 더 수긍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계종 서남사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세 번째, 등기의 추정력의 문제입니다. 우리 등기부, 내 건물의 등기부, 내 아파트의 등기부 떼어보시면 소유자 누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등기부에 소유자라고 되어 있으면 내가 소유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등기의 추정력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송은 조계종 서남사하고 순천시하고 이루어지는 소송입니다. 그럼 등기부상 소유자인 조계종 서남사가 당연히 소유권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 적법한 소유자인 조계종 서남사의 동의를 얻어서 차치현관을 지었느냐, 이게 쟁점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판시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그 자율적 의사결정, 이걸 쟁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태고종 서남사에서 자율적 의사결정을 거쳐서 태고종에 가입하겠다라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두 개의 소송을 다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증거도 서남사 대중들이 모여서 우리는 태고종을 소속 종단으로 하겠다라는 결의를 한 내용과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의사결정이 했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고 사실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보면 증거 자료를 다 모아놓고 보면 무슨 내용을 알 수 있느냐면 두 단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해방을 거치면서 불교재산법이 시행이 됩니다. 불교재산법 시행에 앞서서 종단 차원에서 62년 3월에 조계종, 태고종, 문화관광부 3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통합종단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3월 25일 날 출범하겠다는 꼭 공식화 발표를 했고요. 4월 1일 날 조계사에 모여서 태고종과 조계종 양측의 사무인계를 모두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통합정원도 공표를 했고 그게 나중에 소송에 가서 당연히 그 정원이 적법하다라는 대법원의 결정도 받았었습니다. 두 번째, 서남사 차원에서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 그 후에 이제 전라남도 문공부에서 문화공보부 국이죠. 거기서 이제 3자 간에 다시 모였는데 조계종 서남사의 주지스님과 태고종 서남사의 거주승을 대표하는 분들과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는 문공부 국장 간의 3자 간의 회담을 열어서 통합을 인정하기로 하고 서남사를 가입한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오히려 서남사 대중들은 통합에 가입하고 그 결의에 찬성한다고 했지 반대하는 분들이 없어요. 나중에 진정서를 통해서 진행 과정에 있어서 불만을 제기하는 탄원서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서남사의 실체 그리고 정통성은 단일화된 조계종 서남서로 모두가 인정하는 사찰이 되어서 62년 5월에 불교재산법이 시행 공포된과 동시에 65년에 이제 조계종 서남서로 사찰 등록을 하고 주지 침해 인가를 받아서 서남서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법에 따라서 활동을 했고 인가를 받은 조계종 서남사가 어떤 하자가 있습니까? 왜 법을 지킨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지키고 활동을 해왔던 조계종 서남사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법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남사를 둘러싼 소송전 교수님 이제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좀 대립이 아닌 어떤 상생을 기대하면서 네.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죠. 상생을 기대하면서 지켜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종교의 기능은 사람들에게 그 안정과 평화를 주는 게 주된 기능인데요. 지금 우리 상황이 전 세계적 상황이 이제 코로나 시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위안과 위로를 줘야지 될 불교가 어떤 재산상의 문제로 눈총을 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양 종단이 극한의 대립만이 아니라 대화의 창구도 네. 열어두었으면 합니다. 네. BTN 특집 서남사 상생의 길을 찾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준 이 시간 정리하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마무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조계종 서남사든 태고종 서남사든
본질은 수행을 열심히 하는 부분인데 그 정통성을 어떻게 이어왔느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조선에 있는 사찰들이 대부분 대처성으로 변경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만들었다는 사찰 규약, 특히 서남사 규약에도 일제 강점기 내내 1911년부터 45년까지 사찰에 거주할 수 있는 승려의 자격을 비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남사의 주지 자격 요건이 이러한 비구로 정해져 있다가 대처도 가능하다고 만든 것은 해방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통성의 문제는 상당히 우리 한국 불교를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한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승환 차장님도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서남사는 뭐 지금도 많은 얘기가 좀 오고 갔지만은 어쨌든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일제가 한국 불교의 전통을 말살하고자 그 대체성 제도를 도입해서 폐화된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어쨌든 국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체를 부정을 하고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사찰 거주자들의 자율적인 의사 여부를 갖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조계종 서남사 실체를 부정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계종에서는 도저히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더불어서 이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1954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치열했던 한국 불교의 정화운동, 정화정신을 부정한 거고요. 더불어서 1962년도에 출범한 통합정당 대한불교 조계종의 출범, 그리고 그거에 따른 합법적인 등록조차도 다 거부를 한 거고요. 부정을 한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대법원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물론 뭐 이 대법원 판결이 아까 뭐 이 등기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조계종의 입장에서는 그 대법원에서 설치한 이런 잘못된 판단들,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인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수집을 좀 해서 서남사 등기 소송에 지금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 대화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서남사 문제가 어쨌든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뭐 조계종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조계종 서남사 주주를 맡고 계시는 금복 스님도 같은 의견을 필요하고 계십니다. 다만 대화라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좀 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조계종 서남사 주지 스님 입장에서는 대화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2011년도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계종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태고종의 점유권을 인정을 하고 그 선에서 이 서남사가 한국 불교의 전통을 올곧이 지켜내고 후대에 원전에 계승될 수 있는 게 중요한 과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인 거고요. 이러한 몫을 제대로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2011년도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가장 기본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빠진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태고종 총무장 스님은 서남사는 우리가 가져갈 테니까 큰 집에서 양보해달라.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불자님들께서도 그 서남사가 갖고 있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 그리고 한국 불교의 근현대사에 이랬던 그 험난했던 정화운동의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그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한국 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내기 위한 그 대한불교 조계종의 그 노력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조기령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판부에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동안 조계종의 소유권을 인정한 그런 사례들을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 종단에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역시 불교구나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고문변호사 김봉석 변호사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조기룡 교수님, 대한불교 조계종 기획실 윤승환 차장이었습니다. 네, 한국 불교가 아픔을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마다 부처님의 지혜로 슬기롭게 헤쳐나갔는데요. 지금 이 시점 화제의 사상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BTN 불교TV는 서남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들을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종단이 서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